네, 2024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둘째 날 스마트 오퍼레이션 세션 두 번째 주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3D 프린팅과 관련된 주제고요. 스타타시스 코리아의 전태영 이사님 모시고 스마트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 3D 프린팅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스타타시스 코리아의 전태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태영이라고 합니다. 저의 담당 쪽은 세일즈 파트하고 채널 매니징, 그 다음에 그런 영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스트라타시스의 한국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분야는 주로 제조업, 그 다음에 헬스케어, 덴탈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사님과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이제 3D 프린팅의 이제 포지셔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텐데, 이 3D 프린팅이 보면 요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CO2 이제 배출 감소, 그리고 이제 공급망 관련된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뭐 스마트 제조, 스마트 뭐 팩토리, 앞으로의 뭐 자율 제조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러한 여정에서 그 3D 프린팅이 이제 이러한 여정에서의 이제 포지셔닝, 어떻게 이제 포지셔닝을 이제 가져가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텐데, 현재하고 이제 앞으로의 포지셔닝을 볼 때 어떻게 이제 변할 것 같고, 현재 포지셔닝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의 출발은 시제품 제작, 그러니까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었습니다. 빨리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밟는 거를 최대한 줄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포커스가 맞춰졌었다면, 지금의 3D 프린팅은 기존의 공법이었던 절삭 공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금형을 해서 사출을 하는 공정을 일정 부분 3D 프린팅들이 그것만 이용해서 대처하겠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프린팅의 미래가 프린팅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장 자체가 소량 생산과 다품종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리드 타임들이 끊임없이 빠른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온쇼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기존의 공법으로 하겠다면 부품을 어디서 받아오고 재료를 어디서 납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린팅은 그냥 그냥 그 장비와 재료만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다 해소할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장을 증설하는 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CO2에 대한 이슈나 환경적인 부분에도 훨씬 더 장점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요즘에 되는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되게 이제 실용적인 솔루션이라고 저도 이제 보여지는데, 또 이제 업계에서 현업에서 또 이제 바라보는 또 시선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 업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면들이 있지만, 이제 이 업계에서 거의 근 10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해오시면서 이제 고객 접점에 있으시면서 현실적으로 고객이 바라보는 3D 프린팅의 국내 고객들이 바라보는 3D 프린팅의 그 변화, 조금 뭐 미세한 변화 같은 것도 이제 감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10년 전과 지금 뭐 최근과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도 훨씬 더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요. 제가 10년 전에 했을 때는 거의 그냥 목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도 다 선행 개발, 뭐 시제품 제작팀, 뭐 이런 데들만 보던 것들이 지금은 뭐냐면은 뭐 다른 쪽 지그도 쓰시고 툴링 쪽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걸 최종 부품으로도 활용하려고 하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단계에서 그거와 이제 대량 생산과 맞물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고자 고객들이 많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3D 프린팅이 숙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3D 프린팅이라는 말을 자꾸 안 쓰고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적층 제조라는 말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희도 생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고객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래도 뭐 풀어야 될 뭐 제조비라든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얼마나 더 커나가에 따라 조금 더 해소되고 경쟁이 얼마나 더 치열해지느냐에 따라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약간 3D 프린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게르기 있는 용어가 되지 않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층 제조. 맞습니다. 예, 적층 제조라는 용어를 저도 앞으로 사용하려고. 아닙니다. 뭐 편하실 때요. 근데 익숙하게 와닿아 있는 게 3D 프린팅이니까 그렇게 쓰셔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전태영 이사님이 준비하신 스마트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 3D 프린팅이라는 주제 발표 듣고 와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3D 프린팅 자체가 어떻다 저떻다의 느낌보다는 그리고 뭐 제품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내용보다는 요즘의 트렌드는 좀 어떻고 그 다음에 기술 추세는 어떻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D 프린팅은 만능이 아닙니다. 만능처럼 느껴졌던 건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 문제들도 조금 있어서 그걸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조금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한 35년째 지금 프린트만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글로벌하게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3D 프린팅 기술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조금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지금 프린팅에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2,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지사는 지금 현재 경기도 분당에 있고요. 그리고 용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쇼룸의 데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객이 방문하셔서 3D 프린팅의 모든 공정을 다 보시고 체험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서비스하고 영업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3D 프린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왜냐하면 프로토타이핑은 누구나 다 압니다. 3D 프린트는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바로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시장은 이미 3D 프린트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거의 한 80-90% 됩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3D 프린팅 업체들이 이제는 다른 먹거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툴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 공법과 약간은 겹치긴 하지만 최종 부품과 있는 그런 것들 기존 공법을 도와주겠다라는 쪽과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가지고 적층 제조를 해서 생산을 해내겠다.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년 전, 7년 전에도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던 시장들이 지금은 기능성이 있는 목업이거나 아니면 지그나 픽처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소비재가 얼마 정도 나가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금속 프린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글로벌한 추세인데 한국은 실제적으로는 폴리머 시장이 지금 저 글로벌한 이슈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속 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쓰는 양은.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 쓰는 것보다 매뉴팩처링이 실제적으로 여기는 한 80% 이상씩 차지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실제적으로 한 50%, 60% 정도 수준입니다. 양쪽 다. 그렇게 보시면 아직까지도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그러니까 RP의 개념이 한 반절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것들이 좀 더 그 시장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시장들은 글로벌한 추세를 보시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추세를 보시고 있고 한국도 그거를 꾸준히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추세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은 아까 저희가 4가지 기술이라고 엄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기술이 폴리젯은 약하고 이런 건 되고 FDM은 느리고 불편하고 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 이제 고객들은 그런 기술이라든지 3D 프린팅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 그 다음에 본인께서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 같은 업체나
또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어떤 프린트가 적합하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나열해 놓은 이 숫자들은 뭐냐면 현재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R&D 단계에서 언제 개발될 거야, 뭐 4D 프린팅은 언제 될 거야 라고 하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당장이라도 내일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숫자를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뭐냐면 얼마나 큰 게 됩니까? 1m까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 출력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파트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0세트, 그러니까 한 400개까지는 하루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정밀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사출 공차가 저희가 보통 0.05라고 하거든요. 그냥 50미크론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생체 적합성 소재가 필요한데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조직, 점막 내, 뇌조직 내까지는 24시간 이내, 그 다음에 피부 접촉은 30일까지 가능한 소재가 지금 당장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연 소재, 뭐 불이나 연기나 독성이 나오는 그런 소재가 있느냐? 있습니다. 정전 소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소재들은 다 이미 출시돼서 활용되고 있고 다 이미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가 어떤 게 적합한가를 찾으실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데 어떤 걸 할 건데 우리 업체는 뭐가 필요한데 라는 그 시장을 바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지금은 사출을 하시거나 가공을 하고 계시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팅을 안 쓰고 계신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사출하고 있는 업체나 가공을 하고 있는 플라스틱들이 뭐냐? ABS, 서말 폴리우레탄, 뭐 폴리카보네이드, 심지어는 뭐냐면 나일론 계열들, 그것도 뭐 6, 6, 12, 11 이런 식 11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PPSF나 울템이나 피크패크 같은 PI 계열의 고강도 소재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는 ABS나 그런 PA, 나일론 계열에다가 카본 파이버를 약 10%에서 35%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로 강도를 끌어올린 소재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은 단조 카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단조 카본을 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가공성입니다. 가공하기 어렵습니다. 금속에 티타늄이 있다면 이쪽엔 카본 파이버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몰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물에만 넣어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툴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는 프린트나 기기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여기서 물성이 어느 게 필요하다. 우리는 인장 강도가, 그 다음에 내열 온도가 300도가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연신율이 우리는 200%까지 필요하다. 이런 소재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 소재들을 대처하거나 프린팅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쇼크 값이 필요하다거나 말랑거리는 그런 것들 역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쉽게 얘기해서 사이즈, 크기, 뭐 물성의 이제 형상 또는 아니면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소재 또는 아니면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ASTM 기준으로 나와 있는 물성에 준하는 재료들을 굳이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 같은 3D 프린팅 업체들이 알아서 다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른쪽 끝에 있는 고속 DLP가 그 다음에 사프라고 하는 기술이 고속 생산을 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산을 하고자 하겠다면 저 비싼 장비나 아니면 저 빠른 장비를 써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자료를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를 처음에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자동차 내장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D 프린팅이 해주는 역할은 딱 심플하게 두 가지입니다. 금형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3D CAD만 보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단종된 지 얼마가 됐더라도 그 부품이 필요하다면 하루에 몇백 개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프린트가요. 이런 시장들이나 이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다음에 완성차가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제지 그거는 프린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어차피 범퍼 같은 것들은 도색해서 바로 올리니까 이런 파트들 외장 파트들까지도 한 번에 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굳이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세트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한 400개 정도. 그러니까 재고가 필요하다면 한 번 생산하면 한 12시간 내에 한 40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준비해서 바로 응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 관리를 별도로 안 해도 되고 비싼 기계를 끊임없이 전기를 소모해가면서 유지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3D 프린팅이나 저희 적층 제조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아시다 보니까 FDM이라는 기술은 그러니까 시제품 만드는 쪽만 쓰지 딴 데는 못 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의 맥라렌이나 뭐 이런 F1 레이싱카를 얼마나 하겠냐, 물론 현대차는 몇만 대씩 만드시니까 이런 거에 조금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FDM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큰 파트들, 특히 고강도 소재를 써야 되는 파트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카본을 성형하는 쪽으로도 아까처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맥라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실은 건설기계 쪽, 중장비 쪽도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모건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저런 범퍼 하나를 10개씩만 보관하려도 웨어하우스의 크기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 다음에 각 지점마다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프린트한 대로 다 커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GM의 케이스인데 GM이 실제적으로 지금 독일에서 이야기했던 저희 인더스트리 4.0,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쪽에 프린트만을 가지고 여러 대를 써서 왼쪽은 지금 부착지그, 접착지그, 검사구를 실제적으로 그냥 프린트로 바로 프린팅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기존의 것들은 메탈을 가공해 오거나 외주를 다 했던 부분들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처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쓰면은 무조건 좋은 점이 뭐냐면 가벼워집니다. 경량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훨씬 덜 들고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송하는 테이블에 드는 비용과 경비와 절감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도 약간의 숙제는 있지만 GM의 케이스에서는 저런 도어를 드는 라이저 같은 경우나 저런 것들을 금속으로 하던 것들을 아까처럼 그냥 나일론에 카본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것들로 다 대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들의 안전도 훨씬 더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이, 두 명이 들어야 되던 작업들을 전부 한 명이 다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밍 툴이나 저런 것들도 바로 금속으로 하던 것들이 상처나고 이런 프로세스들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GM은 프린트만 늘리는 겁니다. 라인을 깔고 증설을 하고 재료 관리를 뒤쪽에 지금 저쪽 뒤쪽에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재료입니다. 그냥 재료들만 적재해 두고 프린트 보유하고 어떤 프린트가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MT 커넥터나 이런 로드 밸런싱 툴들은 다 보유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할 때 바로 뽑아서 대응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독일에서 보여줬던 딱 인더스트리 4.0 그 그림에 있는 공장의 그 그림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이 프린트들이 이것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바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배에다가 장비를 싣고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장비를 25대 정도 이제 미국 항모하고 미국 배에다 싣고 거기서 부품을 근데 배에 사실 그 군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에 쓰는 그러니까 항모에 탑재되거나 실제적으로 배에 탑재되는 헬리콥터나 그 다음에 비행기들에 대한 부품들을 실제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 프린트들을 탑재하고 비가 출항을 합니다. 근데 그 너울일도 있을 거고 태풍도 있을 건데 출력이 가능하냐? 이 FDM 기술 가능합니다. 다른 기술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파우더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습기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도 맞아야 되고 진동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FDM은 그것밖에 못 쓰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를 어떻게 규제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저희가 바꾼 게 아니라 고객들이 자꾸 미국 저건 미국 해군이 요구해서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독일에 있는 바노프, 쉽게 얘기해서 트램입니다. 트램. 그런 데들도 실제 예전에는 부품들을 모급 단계에서만 FDM으로 출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보이는 범퍼나 안쪽에 저기 지금 보시는 노란색의 홀드 버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생산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차 한 량이 많이 나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근데 그걸 별도의 롯들을 관리해서 재고를 관리하고 금형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 금형의 재료를 받기 위해서 또 업체를 관리하고 하실 필요 없이 지금 현재는 그냥 프린트로 다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면만 가공을 해서 출력 걸고 그 다음에 도색해서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FDM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FDM을 생각할 때 고객들은 가장 느리다, 그 다음에 활용도가 낮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 한 대의 프린트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약하다고 하는 폴리젯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건 디자인 형압 보는 거랑 디자인 체커밖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우습게 뭘 하고 있었냐면, 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최근까지 패션 브랜드들하고 계속 협업을 했습니다. 근데 최초에는 뭐였냐면, 디자이너들이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한 벌에 필요한 것들을 좀 출력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 2022년도 정도부터 뭐가 되냐면 3D 프린팅과 직물을 혼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직물과 가죽과 메쉬에다가 바로 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업의 단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와싱 테스트도 해야 되고, 떨어지는지도 해야 되고, 마찰에 견디는지도 비벼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뜨거운 물에 넣어도 봐야 되고, 왜냐면 이제는 상품화돼서 이건 제품화돼서 나가야 되니까 목업의 단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서 바로 의류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단 의류업계만 쓰는 게 아니라 자동차 쪽도 지금 현재 친환경 소재라든지 해서 직물 소재라든지 아니면 종이 소재나 재활용되는 패브릭들을 실내로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바로 프린팅을 해서 접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폴리젯도 이게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고객이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이쪽 오른쪽 왼쪽 상단에 보시면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 인공관절용 수술용 가이드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머 가이드라고 부르는데, 보통 고관절 수술을 할 때 이 가이드들을 실제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본을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전량 3D 프린트 폴리젯으로 되어 있는 가이드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의 것들은 지금 국내에서는 재작년까지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 4위였던 업체고요. 지금은 아마 생산량으로는 1, 2위를 앞두고 있는 업체인데 국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세계가 이제 거의 임플란트 쪽에서는 거의 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임플란트를 쓰시면 폴리젯으로 가공되어 있는 가이드가 바로 3시간 만에 출력이 돼서 임플란트하고 같이 치과의사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이 훨씬 더 편해지고 안전해지고 빨라지고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해지겠죠. 지금 이런 쪽들은 오히려 해외보다 국내가 훨씬 더 사례가 많습니다. 이쪽은 의료 쪽도 마찬가지로 무슨 숙제를 가지고 있냐면, 시체를 쓰는 문제, 그러니까 기부받아서 의료 의사들이 이제 서전들이 테스트하거나 하는 용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동물을 쓰는 것도 그런 것도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은 이제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은 시뮬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봤을 때 저런 식으로 지금 인공관절 쪽만 가운데 있는 무릎들을 계속 치환해서 바꿔서 쓰는 겁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게, 케이스마다 다르게. 그래서 서전들이 수술에 들어가기 트레이닝으로 바로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환자의 CT 데이터나 MRI 데이터에서 저걸 바로 추출해서 바로 출력을 해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다 테스트 해보고 합니다. 수술 시간을 1시간만 줄일 수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50%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게 실제적으로 최종 부품이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애매한 영역이지만 실제 의료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쪽도 아까 수술용 가이드들을 생산하는 것들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또 지금은 뭐 하냐면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임플란트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틀니, 덴처 쪽의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는 실제 덴처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3D 프린트로 바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3시간 만에 나옵니다. 거의. 그러면 물론 약간의 호공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만들거나 이건 조금 표면을 만져야 되지만 출력되는 시간은 3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음 날이면 자기 틀니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해외에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임플란트 덴처라고 하는 비즈니스들을 이제 많이 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최종 부품으로 많이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3D 프린팅은 좋다. 적층 제조는 좋다. 그리고 제가 이게 10년 전에 발표했던 자료인데 똑같습니다. 3D 프린팅은 수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똑같다. 근데 대량 생산은 실제적으로 기존 공법들은 수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수량이 작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3D 프린팅은 유리하다. 이 그래프는 항상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은 항상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3D 프린팅은 재료량이 중요한 거지 가공에 대한 입률이나 정밀도나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 숙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업체들이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서스든 알루미늄이든 티탄은 아니겠지만 저런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3D 프린팅 금속 파우더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 한 덩어리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3D 프린팅 재료는 좀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쟁에 의해서든 어떻게든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저게 열교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간 열교환기를 저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저거 안에 슬러지 차면 청소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3D 프린팅에 특화된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을 하면 가장 많이 따라오는 얘기가 위상 최적화, 그러니까 살 빼기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하게 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올려놓는 안착을 할 수 있는 도구, 툴 같은 것입니다. 안착지그라고도 부르는데 저런 것들을 올려놓을 때 기존에는 그냥 깎아서 만드니까 재료가 많이 들었다면 3D 프린팅의 형상이나 재료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다 빼버리고 저렇게만 해서 재료비도 아끼고 훨씬 더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거는 장점이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프로펠러는 금속 프로펠러를 지금 이제 프린팅을 한 건데 프로펠러에 대한 저거는 살 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거는 제일 중요한 게 표면과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진원도입니다. 똑바로 돌아야 됩니다. 근데 저걸 살 빼기를 한다면 무게 배분은 그 다음에 표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3D 프린팅 업체가 기존에 이 프로펠러나 이런 임펠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한다면 저런 식의 제한보다는 다른 방법의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금 더 풀어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됐던 한 2, 3년 전부터 3D 프린팅의 유해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않다든지 암이 유발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3D 프린팅에 대한 지금 유기화합물들이 어떻게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아직 그 공통 규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품을 검토하시거나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꺼리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FDM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스틱을 녹여 붙이는 방식이고 다른 플라스틱들도 분진이나 파우더들이 많이 날립니다. 그 파우더들이 실제적으로 안전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게 폐에 들어가서 어떨지 이런 일 모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검토를 하실 때 KC 인증은 기본적으로 필요사항은 아닙니다. KC 인증이라든지 로아스라든지 각종 ISO 규격의 품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떠나서 최소한 머티리얼 세이프 데이터 시트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프린팅할 때 되는 유기화합물들이 어떤 게 나오고 이게 어떻게 안전한지는 검증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는 업체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야지 꼭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위험하게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생체 적합성 소재를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뼈 같은 경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인체에 삽입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된 티타늄을 로우 데이터로 그게 안전하다? 그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우더가 막 떨어지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후가공을 별도로 다 합니다. 황삭을 하고 정삭을 하고 방정가공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한 것들을 봐야지 그게 전혀 없고 그거를 바로 인체에 도입한다? 글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아니면 저희 같은 메이커들을 활용해서 이게 있느냐, 케이스가 있느냐, 이게 떨어져 나가고 탈락할 것 같은데 이게 괜찮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도 그렇고 모든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이미 이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나 테스트나 이런 페이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GMP를 가지고 의료기기 생산하는 인허가 업체를 가지고 있는 KFDA 2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뭐 어떤 프린트가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가 필요하다. 그걸 요구하시면 저희 같은 데서 제안을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냥 마무리 단계에서 드리려고 하는 안아골절 환자입니다. 안아골절을 여기 제가 메디칼 담당하다 보니까 너무 기계 쪽만 자꾸 기름 냄새 나는 것만 이야기하면 너무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이 CT 데이터에서 추출한 안아골절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눈이 지금 이제 안쪽에 뼈가 이제 부러진 거죠. 골절이 있어서. 근데 그러면 저 오른쪽에 밑에 있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와이어로 되어 있는 티타늄 플레이트를 삽입해서 뼈를 받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실제적으로 뼈를 조금 잡아주는 뭐 커팅을 하든 와이어를 하든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해서 나사를 박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저걸 삽입하는데 저 플레이트를 3D 프린팅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냥 저렴한 FDM 프린트를 가지고 그냥 절곡하고 프레스를 하면 됩니다. 누르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미 환자의 형상은 3D 프린터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저걸 프린팅을 굳이 해서 후가공을 해서 맞추려면 단가도 시간도 그 다음에 그 파우더 관리도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처음에 프로펠러를 말씀드렸듯이 저거를 모든 걸 다 3D 프린팅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공법과 기존의 방식과의 융합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의 미래를 물어보신다면 최종 생산이냐 스마트 제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아까의 툴링의 영역을 최종 부품으로 넣는다라고 하면 3D 프린팅의 미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스트라테시스 코리아 전태영 이사님 준비하신 주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말씀해 주신 거를 귀담아 다 들어보니까 속속 이제 이해가 가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고객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FDM이냐, SLA냐, SLS냐 이런 것들에 많이 주목을 하고 프린터에 주목을 했다면 그게 그런 거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쭉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라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3D 프린팅으로 가능해? 라고 그러니까 3D 프린팅 적층 제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그렇죠? 스트라타시스나 이런 전문 업체 문의하시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가능할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스트라타시스는 데모도 다 가지고. 네, 데모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시죠? 언제든 오시면 해보실 수도 있고 출력도 해보실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가이드들도 그 다음에 저희 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이걸 검토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도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이제 핵심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3D 프린팅은 만능은 아닙니다.
그런데 3D 프린팅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더 필요해지고 계속 더 요청되는 시기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거를 저희 같은 메이커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고객들이 니즈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상품화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많은 저희 같은 업체들을 이용해서 이게 될까? 그 다음에 기존 공법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3D 프린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스트라테시스 코리아 전태영 이사님과 주제 발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